교재는 여러분 747페이지죠. 네, 지난 우리 제 37회의 실무 수행 평가 문제 앞부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거래자료 입력 12점짜리 문제입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는데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3점짜리네요. 자,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영수증. 네,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이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예요. 수납이 찍힌 거 보니까 1월 31일 날 납부했죠. 금액은 40만 2,290원인데요. 자료 설명을 먼저 봅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거래가 적격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평가 문제가 2개가 나와요. 거래자료 입력하는데 이건 일반전표 입력사항이죠. 두 번째, 영수증 수치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라는 것은 이게 적격증빙이 아닌지 검토하려고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가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입력을 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31일이니까 일반전표 입력할까요? 1월 3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9분에서 1번 하면 출금이라는 것은 대변이 현금이다 이거죠.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여러분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요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금 500번 때는 공장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 때를 써야 되겠습니다. 817번 판매관리비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시고 차변에다가 402290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자,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결산과 재무제표 박스에 있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이거 작성하라는 거죠.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날짜는 1월 31일 2020-0131 상호 대전광역시 동구청 성명이나 이런 내용은 거기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장 주소도 이 영수증에는 없습니다. 또 사업자 번호도 없어요. 자, 거래 금액 입력합니다. 402290 그리고 9분. 자, 9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다 그러면은 동구청과의 거래라는 것은 여기 19번에 해당이 돼요. 국가 등과의 거래다 해서 9분을 19번 입력하시면 가산세 제외 대상에 해당이 돼요. 자, 계정 코드는 세금과 공과금이니까 F2 눌러서 세금으로 검색을 해서 아까 817번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요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그런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해서
여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이 닫기 단추를 눌러서 닫으면서 저장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꼭 예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의 구입. 자, TAT 2급에 정부 보조금 문제가 참 지난해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에서도 나오면서 실기에 또 나와요. 자, 기계장치 취득을 했고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본건과 관련하여 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대금 전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어요. 1번 유형자산의 구입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또 2번 정부 보조금 관련 내역은 일반 전표 2월 20일로 입력하시오. 네, 2월 20일 이 기계 매입한 날짜로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시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유형자산 구입에 관한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분계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 전부 어떻게 결제했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혼합분계로 해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2월 20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먼저 열어서 2월 2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유형이 되죠. 예. 매입세금 계산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니까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매입이기 때문에 51번 유형이 됩니다. 자, 품명의는 기계장치.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의 2천만원. 자, 거래처 코드는 공급자가 거래처니까 제1기계. 자, 세금, 전자세금은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평가 문제 1번에 나왔죠. 1번. 자,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한 거래니까 혼합분계로 해주시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꿉니다. 원재료가 아니죠. 기계장치죠. 206번으로 계정과목 새로 입력하시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세 번째 줄에 대변을 보통예금으로 입력하죠. 2,2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을 눌러주세요. 탭키를 눌러야 여기 가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바꾸고 간다 이 말이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국민 엔터 하셔가지고 국민은행 보통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입력은 끝났습니다. 정부 보조금 관련된 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2월 1일 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000만 원을 보조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월 1일 거 한번 일단 조회해 보세요. 일반 전표에서 2월 1일 거.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의 정부보조금 1,000만 원인데 이 정부보조금 104번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를 사면서 보통예금 써버렸잖아요. 따라서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대변에는 아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대변에 털어냈으니까 정부 보조금도 이제 차변에 와서 차감되어야 된다 이거죠. 정부 보조금도 그거를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 2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정부 보조금 104번 104번이 보통예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에요. 자, 쭉 가셔서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이 정부 보조금은 이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쓰라고 그랬죠. 219번이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이 2개밖에 안 만들어졌잖아요. 등록된 걸 사용해라 했기 때문에 104번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었으니까 보나마나 219번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일 것이다.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확인. 그리고 대변에다가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 기계장치 취득 시점의 장부 금액은 2,0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왜? 219번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혹시 네. 그 2월 1일에는 그 104번 정부 보조금에 거래처 있는데 20일 날 쓸 때는 그 거래처 안 써도 상관없나요? 아, 거래처가 어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거래처가 있었나요? 예, 예. 중소벤처기업부 뭐 거래처 안 써도 문제 없습니다. 네네. 네. 네, 거래처 안 써도 문제 없습니다. 네. 2월 1일 거래에 있었다면은 써주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한데 정부 보조금 중소 벤처기업부의 정부 보조금이다. 네. 자, 이 정부 보조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입력해 주죠. 우리 2월 1일에 최초에 그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우리 계속성을 위해서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8번으로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인 정부 보조금의 관련 내역을 일반 전표 2월 20일에 입력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일반 거래 문제 볼까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네요. 35만 8,080원이고요. 보통 예금에서 36만 8,820원 납기 후 금액이 인출이 됐네요. 자료 1은 1월 급여 지급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영수증이다. 자료 2는 납부 기한 이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3월 10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해당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회사와 종업원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본 문제에 한하여 생산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5대5로 가정을 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보험료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인데 500번대 복리후생비 절반, 800번대 복리후생비 절반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해라. 납부일은 여기 3월 10일 통장에 인출된 날이 납부일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고 연체 가산금에 대하여는 잡손실로 개정 과목을 사용해라. 네, 개정 과목 깔끔히 정리해 줬습니다. 연체 가산금은 이 차액을 말하는 거죠. 36만 8,820원과 35만 8,080원의 차액. 자, 이거 꼼꼼히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월 10일 일반 전표에 같이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일반 전표 3월 10일로 입력하시고, 자, 천천히 입력을 해볼까요? 우선 대변의 보통예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네요. 국민은행 보통. 대변 금액은 368820. 이렇게 가장 큰 금액부터 먼저 입력을 하는 게 조금 쉬운 편이죠. 자, 이제 차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를 먼저 처리해 볼까요?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는 뭐냐? 35만 8,080원에 자, 총 납기 내에 납부를 했다면 35만 8,08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절반은 예수금이죠. 예수금. 그러면 나누기 2 하면은 17만 9,040원은 요건 예수금입니다. 요거부터 계산을 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죠. 17만 9,040원 예수금. 자, 차변에 그러면 예수금을 먼저 입력하죠. 254. 예수금 17만 9,040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차변에 복리하고 먼저 500번대가 위에 있으니까 511번부터 해볼까요? 자, 계산기를 다시 들고 이것의 절반이죠.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89,520원. 이게 생산부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 511번. 또 내려와서 또 차변에 811번이에요. 앞에 5자하고 8자만 다릅니다. 복리후생비가. 811번은 판매관리비인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똑같이 89,520원 5대5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연체 이자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연체 가산금이 얼마냐? 차변에 잡손실 밑에 보이는 빨간 것이 1,740원이 잡손실이란 얘기입니다. 이만큼이 가산금이 되는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간 건 620이고 지금 요거 하면 차액이 요거니까 이게 잡손실이 되는 거죠. 10740. 네, 상당히 복잡한 분계 내용이었어요. 5줄로 입력이 돼야죠.
잘 따라 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약소거음 발행거래 3점짜리네요. 자료 설명, 한성산업의 외상대금 4천만 원 중 500은 채무는 면제받고 잔액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이 원래 4천인데 500은 면제받고 3,500은 어음 발행해서 갚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500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잡이익에 해당되는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무 면제이익. 자, 이번 37회의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 거래자료 입력 문제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 채무 면제이익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내용이죠. 등록된 어음 정보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F3 눌러서 추가 정보 처리해야죠. 자, 거래자료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로 가서 날짜를, 거래 날짜가 어음에 발행한 날짜 4월 4일이죠. 자, 차변은 부채 감소. 3번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코드는 한성산업의 외상매입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산업 코드 입력해 주시고, 차변의 금액은 4천만 원이죠. 40 플러스. 자,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죠. 그래서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252번이고요. 지급 어음의 거래처는 같은 거래처입니다. 107번 한성산업이 되겠습니다. 107번 한성산업. 금액은 3,500만 원짜리죠. 35 플러스 2번.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50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수익 발생 채무 면제 이익이다. 918번이죠. 자, 방향키로 쭉 가서 500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남았죠. 지금 방금 한 것은 거래 자료를 입력한 것이고, 자금 관련 정보를 마무리해야 돼요. 지급어음줄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급어음줄 클릭하고 F3을 누르죠. 그러면 지급어음 관리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발행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어음 등록은 안 했는데 등록을 해놨나 봐요. 왜냐하면 어음 등록이라고 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평가 문제에. 이 말은 등록을 해놨다는 거죠. 자,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거나 F2를 누르면, 네, 자 보세요. 뒤에가 781인 어음 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전자음 확인. 또 엔터 쳐서 발행일로 가서 발행일 4월 4일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맞아요. 또 엔터 쳐서 만기일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지급기일을 만기일로 입력해야 됩니다. 2020년 5월 4일 2020-0504 이렇게 입력하세요. 자,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당좌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되죠. 그러면 어음관리가, 지급어음관리가 끝나고 여기에 입력된 것이 저교에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37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4문제를 했었는데요. 네, 그동안 앞에서 풀었던 36회라든가 5회에 비해서 네, 앞에 실무 이론도 좀 까다로운 게 좀 있었고, 예, 거래자료 입력 문제도 좀 생소한 것들이 한두 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복 연습, 예, 여러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예, 많은 문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